자, 여러분들 387번 같이 볼게요. 자, 얘들아,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데, 얘들아, 첫 번째 조건은 저거 이거 소론아 이거 무슨 함수야? 그쵸? 무함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쵸? 주기가 4라는 소리예요. 주기가 4짜리다. 그러면 얘가 y축 대칭이면서 주기가 4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뭐 어떻게 뭐 대칭을 이루는 모양으로 그려졌겠네. 뭐 이런 생각? 왜냐면 네 덩어리씩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면적이 16이라고 나왔네? 그럼 우리가 대충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잘 봐. 2 마이너스 2 한번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계속 4칸씩 이런 식으로 뭐 떨어져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0부터 2까지 면적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그려놓을까?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지금 대칭인 거야.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의 면적이 얼마? 여기가 16인 거예요. 0부터 2까지 fx dx가 16이니까. 괜찮니?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6. 16,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죠. 4부터 6까지도 또 이렇게 2부터 6까지도 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뒤쪽도 뭔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쭉쭉쭉쭉 계속 반복이겠네. 그치? 그럼 봐봐. 마이너스 4부터 8까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는 꼭지점이었을 것 같고 물론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2차로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가 6이었으니까 요 8까지도 또 꼭지점이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때? 저 빨간색으로 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게 8 이런 식이니까 잘 봐. 저 빨간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 세 덩, 네 덩, 다섯, 여섯 덩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16 곱하기 6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하적으로 푸는 거야. 얘는 왜냐면 우리가 몇 차 함수인지도 안 나와 있잖아. 2차인지 4차인지 6차인지 8차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그림 대충 그려놓고 우리가 우함수이면서 주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저렇게 하나 그려놓고 계속 복붙복붙 해주는 느낌으로.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좋아요. 다음 문제. 여기 다 질문해도 돼. 얘들아, 너네 이거 풀 때 괜찮았어? 이 뒷라인 풀 때 안 괜찮죠? 그냥 그 뭐지? 처음 딱 봤을 때를 생각하면 그냥 겁나 안 풀리지 않아? 그치? 뭐 그래 뭐 389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어. 389.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쉬운 게 389 같거든? 근데 그 나머지는 얘들아 그냥 좀 생긴 거부터가 좀 어때? 그냥 풀기 싫게 생겼죠. 어. 딱 쌤이 얘기해주면 얘들아 요 정도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적분 문제가 어려운 게 5점짜리라고 그냥 별 5개나 치면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이 딱 정확하게 한 3.5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3.5. 아직 4까지도 못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일단 무조건 극복해야 돼. 여기 극복하고 조금 중간 난이도 4점짜리를 극복하면 이제 한 별 한 4에서 4.5까지 극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를 극복하려면 이제 고3이 돼야 돼. 고3 정도의 내공이 쌓여서 열심히 반복하면 수능 전까지 극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는 다들 389번은 괜찮아? 해결했어? 그럼 쌤이 389 빼고 나머지를 싹 다 풀어드릴게. 음. 뭐 389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도 돼. 근데 다 보니까 맞은 것 같길래. 다음 풀어보자.
대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고 기하적으로 떠올려서 풀면 좋은 유형들이 있거든. 근데 요 문제는 그냥 정말 숫자로 잘 해석할 수 있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거는 무조건 써먹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먹어야 돼. 왜 그러냐면 닫힌 구간 0,1에서 함수 fx가 그냥 x라고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에서 함수 fx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0부터 1 사이에선 정의가 됐으니까. 그러고서 나 조건을 보는 거야.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구간 0, 무한대, 반닫힌 구간이죠. 반열린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저런 게 성립이 된대. 저 조건 보면 솔직히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쵸?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 배워가야 되는 거야. 한번 볼게. 얘들아, fx 플러스 1은 x fx에서 ax 더하기 b를 해줬대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닫힌 구간 0,1에서 함수 fx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내가 0,1의 구간에서만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까? 어차피 저 반닫힌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쵸? 얘들아, 미안해. 닫힌 구간 0,1에서 fx가 x래. 대입하고 싶어져. 그죠? 대입하면 어때? 우변이 2차 함수야. 이게 fx 플러스 1이래. 그럼 얘들아, 닫힌 구간 0,1은 x의 범위잖아. 그러면 저 x에다가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저 함수는 내가 정확히 지금 fx가 뭔지 모르지. 그냥 1,2 사이에서. 근데 어떤 방식에다가 요 녀석을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간이 0,1 사이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줄게. 이거 뭐 똑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fx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은 거거든. 근데 뭐 일단 평행이동까지 생각하지 마. 어차피 지금 a랑 p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x 대신에 x-1을 그냥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f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fx로 바뀌게 돼요. 그쵸? 평행이동을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들아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 x 대신에 x-1을 대입했으니까 요 정의역이 바뀌어요. 이게 미치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문제 풀 때. 정의역까지 바뀜. 정의역 변경. 그래서 이 녀석을 쌤이 예쁘게 정리를 하면 fx가요. x제곱에 a-2의 x에 계산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적을까? 그리고 이게 1부터 2 사이에서의 fx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얘들아 너무 답답하잖아. fx 플러스 1 뭐 뭔지도 몰라. fx를 뭔지 모르니까. 원형을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x축으로 미안해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fx 는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이런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간의 함수를 구하는 거야. 내가 0부터 1 사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1부터 2 사이를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야 얘들아 나중에 안 틀려. 뭐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뭐 요 그래프를 뭐 생각하고 뭐 그러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대수로 해야 돼. 그냥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저기서 쌤이 형광펜 쳐놓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써먹어야 돼. 자, 지금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 fx가 어땠어? x였어요. 1과 2 사이에서는 어때? 복잡한 2차 함수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fx가 x 이퀄 1에서 연속하다 한 번, 미분 가능하다 한 번까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서 도함수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1, 2x 더하기 a-2 이렇게 됐겠지? 정역 똑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속 조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완전 정석으로 풀어줄게 얘들아.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가 일단 똑같아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우극한값이 곧 함수값이기 때문에 극한값,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똑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x에다가 1 한번 대입하고 아래 이차함수에다가 또 1 한번 대입하는 관계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뭐 a도 사라지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에 여기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니까 b는 1 정도 나오겠네요. 이건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아래서 a 값이 나오겠지. 얘들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는 요 녀석이고 우미분계수는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1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 값도 1로 딱 나오게 되네. 따라서 함수 fx가 여기에서 1이랑 2를 대입, 미안해, 둘 다 1이네. 1씩 대입하면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계산 잘해야겠다. 1, 1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과 2 사이의 fx입니다. 그쵸? 얘들아 문제에서 뭐 구하래? 1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린 거 구하라고 그랬죠? 걷다가 곱하기 60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저 구한 이차함수를 정적분을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들아 계산 한번 해볼까? 꺽쇠가루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2, 1. 그럼 얘들아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곱하기 60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계산 다 해줄게. 계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2 대입해보면 3분의 8 빼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2. 오, 뒤에 사라지네.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사라지고 뒤쪽에 3분의 8이랑 3분의 1을 빼줘. 그럼 3분의 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을 직접 다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냥 60을 곱합시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60 곱하면 얼마 정도 나오지? 20 곱하기 7, 140 빼기 30이니까 110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역이 변경된다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구간의 함수를 구하는 테크닉은 앞으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를 여러분들이 꼭 익히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미적분 1에서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미적분 2에서도 똑같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이거 수차례 반복하는 거야. 연속 조건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 가능
조건 따져가지고 우리가 극한값 잘 구해내고 관계식 잘 찾아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복습해야 돼. 넘어갈게요. 390번. 390번 같이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미분 가능하진 않아. 잘 체크하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0부터 4까지 fx dx를 구해달래요. 그럼 fx에 주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쵸? fx를 구해야 되니까. 자, 가조건 보자. 가조건은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쵸?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까? 오, 두 녀석을 더했는데 2차 함수가 나왔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곱했더니 3차례? 오. 얘들아, 지금 이 모양 한번 잘 볼래? 얘랑 얘를 더하면 이게 나와요. 이야, 신기하다 하면서 fx랑 gx는 x제곱 마이너스 2 또는 2x 플러스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봐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2차가 fx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막 들어. 결과론적으로는 커지게 될 테니까.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과연 그럴까를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얘들아 다항함수 fx, gx라고 안 줬어. 그냥 연속인 함수 fx, gx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요 발문에서도 힌트가 됐던 거야. 이게 다항함수라고 주어지지 않았어. 즉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질 수 있겠군.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가는 거야. 얘도 기출문제인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애들 진짜 많이 틀렸어요. 애들 진짜 많이 틀렸어 이거. 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 나온 문제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되게 그 말이 많았어요. 뭐냐 이게 무슨 함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쪼갤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구간별로. 자, 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생겼고 2x 플러스 1은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을 찾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 거네 그냥. 근데 여기서 2x 빼기 3은 0이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좌표가 3이었겠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fx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봐. 요 2차 함수랑 직선 중에 큰 녀석을 쫓아가야 돼요. 그쵸? 큰 녀석을 쫓아가야 되니까 내가 함수 fx가 요렇게 컸어. 근데 그러다가 2차를 계속 타면 이제 떡락하는 거야. 직선을 타야 돼. 그러다가 계속 직선 타면 또 작아지게 되니까 다시 2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저런 식으로 생긴 함수야. 그때 뭐 구하래요? 0부터 4까지 면적을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0부터 3까지는 어때? 0부터 3까지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에요. 그 3부터 4까지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2차 함수니까. 그쵸? 3부터 4까지만 좀 잘 챙겨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 어딘가에서 뭐 만났겠지, 그치?
내가 얘를 그림을 좀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뭐 이쯤에서 만났다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 면적을 각각 구해보면 자 여기 x절편 미안해 y절편 1이고 3 대입했을 때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가 7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주황 색깔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x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부터 4까지는 잘 봐. 인테그랄 3에서 4까지 저 이차함수 적어주시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dx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열심히 그냥 뭐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1의 x세제곱 빼기 2x 적어주고 4, 3 그러면 3분의 64 빼기 8 해주고 빼기 9 빼기 6 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지. 그러면 3분의 24니까 빼주면 3분의 한 40 정도에다가 빼기 3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면 얘들아 여기는 12 정도 나올 거야. 계산하면 그러니까 12 더하기 뭐 저 뒤에 녀석하면 되니까 3분의 40 더하기 9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분의 한 67 정도로 정답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깔끔하게 잠깐만 이렇게 나오니? 와씨 그래 이게 기출 변형이라 숫자가 딱 정수가 안 나오네. 이게 기출 문제는 이게 답이 정수였어.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 자, 391번 봅시다. 자, 다친 구간 0,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얘들아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 지나고 1,1 지나고 근데 면적이 6분의 1밖에 안 된대. 얘들아 6분의 1이면 되게 작은 거 아니야? 왜냐면 얘들아 봐봐. 그냥 일직선으로만 이어도 원점이랑 1,1 일직선으로 이으면 그러니까 y는 x지. 그럼 그 녀석이랑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그 녀석보다도 3분의 1배네. 그러니까 그 뎁다 작은 녀석이 그려지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무조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야. 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여기까지 그릴 때 이 직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면 2분의 1보다 커지기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뭐 요 정도로 좀 신경을 한번 써볼게. 자, 저 면적이 6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gx를 보니까 얘들아 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치? 0부터 1 사이에서는 예쁘게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때 지금? 좀 모양이 심상치 않잖아. 아 선생님 나 이거 나 함수식도 모르고 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된다고 보통 친구들이. 그래서 쌤이 여기서 죽어라 대칭이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자 이렇게 있어. 얘는 점대칭인 게 바로 보이면 좋아. 안 보이겠지? 그러면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를 고민을 한번 해봐. 잘 봐. 내가 fx에다가 어떤 짓거리를 해야 저 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볼래? 일단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과정은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렇죠? x축 대칭.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한 거죠?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그럼 봐봐. 요 녀석을 x축 대칭이동. 이렇게.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납득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다른 대칭일 수는 없을까? 안 보이죠? 보지 마.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뭐 그리기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지금 gx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이렇게 딱 야무지게 그려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래? 주기가 2짜리래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됐단 거죠. 괜찮아? 뭐 구하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값 구하래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3 여기잖아. 마이 그다음에 2 여기까지네. 그러면 얘들아 대칭이 됐으니까 여기랑 저기 색칠한 거랑 합동일 거 아니야? 저기 6분의 1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게 6분의 5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얘들아 그러면 요거 한 세트가 1이네. 요거 면적 한 세트가 또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해주고 2까지니까 여기 6분의 5 정도만 더해주면 될 것 같죠? 정답은 6분의 17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낯선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도 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 잘 봐. 내가 요 녀석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봐봐. 어떤 함수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지. 근데 x만 봐봐. 어차피 정의역은 x만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그럼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는 0부터 1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됐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정의역이 이렇게 바뀐 거야. 요거 이해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너네가 그냥 요 대칭이동 모양만 맞춰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똑같아지고 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게 이건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면 틀리는 문제도 있어요. 정의역을 잘 따져야 돼. 지금 요 문제에서 나온 fx가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f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fx 플러스 1에다가 뭐 붙이고 한 녀석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정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착해서 저 범위를 써준 거야. 너네한테 안 써줘. 그러니까 이걸 안 준다고. 이것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이것만 나와. 아니면 이게 주기가 또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변화가 많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나마 난도가 막 높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의역까지 친절하게 제시를 해준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직접 찾아야 돼요. 빡세. 개빡세져요.
그리고 얘들아 지금은 X축 대칭 이동만 했지 Y축 대칭 이동은 안 했잖아? 그래서 점대칭적인 요소가 없어.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점대칭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Y축으로도 대칭을 한 게 들어가는 거잖아? 왜냐면 점이라는 게 어쨌든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Y축 대칭 이동이 들어가게 되면 정의역이 많이 바뀌어. 부호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쌤이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이 정의역도 좀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왜 이 범위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넘어가 달란 이야기인 거지. 나중에는 이게 없어도 너네가 이걸 써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정도 이해하고 연습 문제 해설 388이요? 이 문제요? 이 문제에서도 쌤이 똑같이 정의역을 변형시키게 된 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왜냐면 f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fx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논리로 얘는 1만큼 평행이동시키기 때문에 정의역이 한 칸씩 커진 거야. 근데 지금 요 녀석은 큰 쪽에 있었던 거를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x가 한 칸씩 다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문제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 정의역의 관점에서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칭성을 잘 봐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자 얘들아, 그리고 쌤이 그래 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축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게 그렇게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점대칭을 잘 못 봐도 혹은 뭐 y는 2분의 1에 대한 축대칭 이런 거를 잘 못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찾기만 하면 돼.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사실 저 식을 보잖아? 그러면 그냥 쌤을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이게 보이거든. 쌤은 요게 보여. 그러면 저 fx에서 저 가운데 걸로 갈 때는 무슨 대칭이야? y는 2분의 1축 대칭이에요. 그럼 이거 언젠가 한번 설명해줬죠? 그렇게 되는 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여기가 문자로 나와. 근데 물론 뭐 그래도 뭐 평행이동으로 뭐 해석을 해도 괜찮아. 근데 축대칭으로 따지면 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그 언젠가 그 미분 쪽 파트 문제에서도 쌤이 그 뭐 2분의 b 축대칭 막 이런 거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쌤이 이거 가르칠 때 너네한테 fx가 물론 저거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b만큼 올리면 되죠?
근데 y는 2분의 b 축대칭을 발견하면 좋다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 녀석이 그러면 저 끊기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2분의 b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정보 차이거든, 얘들아. 그냥 단순히 저거를 보고, 그러니까 잡아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지. 연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근데 얘들아, 이 가로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바뀌어요. 부호가. 얘들아,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를 뚝 잘랐어. 이렇게 대칭했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거 보이지? 근데 얘들아 봐봐. 축 대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한 축에 대해서 축 대칭 이동을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안 변하네? 그 얘들아, 어떠한 축이든 간에 기울기는 바뀌어.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이동을 해도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봤잖아. 근데 저 3을 전후로 지금 y는 2분의 1 축대칭 관계에 있지. 그러면 3에서 2분의 b로 함수값이 똑같이 생겨야 되면서 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야. 내가 축대칭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근데 그냥 대칭 이동하고 막 옮겼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너네가 미분계수를 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걸 다 직접 대입해가지고 구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저게 지금 y는 2분의 b 축대칭이니까 저기에서 함수값 똑같고 저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구나 하면서 그냥 바로 가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는 둬가지고 그냥 결과값 나오는 거랑은 아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그 세로 축대칭 있죠? 그거는 봐두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서도 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저 모양을 또 아냐 모르냐가 또 차이가 심해. 되게 심해. 그래서 방금 같은 모양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함수, 이게 다 켜가지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이게 축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좋아. 물론 저게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괄호 안에 조작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정의역이 같이 바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잘 그냥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답은 너네가 다 고쳐보고 구하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